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다시 한번 찍어드리는데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싹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아예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 미쳐버릴 따름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 수가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전선을 움직이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뭐 전력기기 쪽 많이 움직이고 하는 대한전선이 31,200원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전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자, 언제입니까? 자, 2021년 6월, 즉 5년 전에 대한전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중이다. 그 두 번의 유상증자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이 물량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이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다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왜 도대체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으며 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느냐? 간단하죠. 이 사람들의 물량을 일단 다 받겠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도에 급등했던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자, 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털고 가냐 그냥 가냐 차이죠. 만약 여기서 계속적으로 대한전선에서 나와야 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겠죠. 주포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력 얘기하기 싫지만 저는 뭐 세력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상승 탄력, 횡보, 상승 탄력, 횡보, 매물대 소화, 상승. 그러니까 너무나 정직하게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프로그램을 딱 설정해 놓은 것마냥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한번 흔들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가느냐인데 흔들고 가는 시나리오는 하나 있어요. 전환 선고권 행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1,1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물량들이 이자가 빵 프로예요. 그죠? 표면이자 빵, 만기이자 빵, 즉 빵 프로의 전환사채다. 요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네들은 돈을 1,100억을 빌려주는데 이거 1,100억으로 이자를 받을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당 얼마였냐? 11,500원이었다. 지금 주가 생각하면 3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100억어치가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950만 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게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면요. 요때부터 언제부터? 작년 11월 30일부터 나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일단 안 나오고 있다. 상장할 수 있는데 3배죠. 3배.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부지 매입 자금인데 요게 이제 KG 스틸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KG 그룹 보시면은 이쪽 KG 스틸 있죠. KG 스틸에서 발행을 해준 건데 KG 스틸이 1,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을 전환사채를 받고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에 대한 돈으로 사실상 뭐 KG 스틸에서 이거를 어떤 건 전환세를 빌려줬고 표면 만기가 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먹고 나가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KG그룹 같은 경우도 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반드시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전력적 MOU를 맺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만약에 전환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시장에 10%가량의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유통주식의 10% 정도, 9% 정도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유통주식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만약에 전환청구가 행사되면 주가가 확 밀릴 수 있다. 근데 이때 저는 기회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환청구권 행사된다라고 하면 11,000원짜리가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11,000원짜리가 쏟아질 거고 요게 일단 1,000만 주가 쏟아진다? 시장에서는 무조건 악재로 보죠. 3배짜리가 쏟아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악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전환청구권 행사해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죠? 여기서 KG 스틸 쪽이나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거 물량을 팔려는 게 아니라 일단 지분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한 거다라고 얘기만 한 번만 해주면 이 악재의 개미가 다 털리면서 올라갈 때 굉장히 가벼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 수익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악재 이슈가 떠 주가가 하락하면 너도 나도 어차피 수익 중이에요.
어차피 수익 중이기 때문에 던지기 물량이 나올 거예요. 던지기 물량 나올 거다. 나 수익 중인 거 파는 거죠. 어차피 수익 챙기고 가는 거죠. 악재니까. 그리고 앞쪽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올해 5년을 버텼는데 갑자기 내 평단에서 뭐 플러스 10%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떠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라도 먹자. 내가 5년 기다렸는데 그럼 던지겠죠. 그럼 이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KG 스틸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이 물량 팔려면 호재 있어야 돼요. 호재. 1000만 주를 시장에서 한 번에 소화 못합니다. 지금 대한전선 하루 거래량이 보자고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자, 하루 돌아가는 거래량이 얼마죠, 여러분들? 300만 주, 600만 주, 많으면 2400만 주예요. 1000만 주 소화하려면 1억 주 거래량이 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만약에 한 번에 1000만 주가 상장된다? 그럼 이거 계속 하락이에요. 하락. 계속 하락이다. 그죠? 근데 얘네들 평단이 11,000원이기 때문에 뭐야? 11,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락시켜도 어차피 이득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대한전선 매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전선과 KG스틸이 전략적 MOU를 맺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분을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서 주가를 박살낸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만약 전환총국 행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전략적인 MOU 관점에서 그냥 지분을 확보한 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얘네들이 만약에 얼마였죠? 950만 주? 자, 요 정도 물량을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봅시다. 지분이 5% 미만이면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5% 미만이면 공시 의무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철저하게 계산을 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 총 주식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얼마입니까? 1, 8, 6, 4, 4, 7, 0, 0, 1000만. 요거잖아요. 1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거죠? 이거 곱하기야, 곱하기 0.05를 하면 얼마죠? 0.05? 하면 얼마요? 930만 주란 말이에요. 그죠? 930만 주. 그러니까 930만 주 이상 있으면은 930만 주 이상 있으면 몇 프로다? 5%다. 5%다. 그죠? 요거 있으면 5%입니다. 근데 딱 보면은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KG스틸이 얼마 갖고 있죠? 보시면은 아까 950만 주였나요? 950만 주. 그죠? 딱 주식이 950만 주예요. 그럼 딱 지분율 얼마다? 아, 여기 있네요. 주식 총수 대비 이렇게 나오죠. 4.87%.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5%가 안 돼요. 지분율이 5%가 안 된다. 지분율이 5%가 안 되면 이거 청구한 다음에 언제든지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환 청구해서 주식으로 하면 5% 룰이 없기 때문에 4.87%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매도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매도해도 돼요. 청구하고 나서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 팔겠어요? 올라갈 때 팔겠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작전 친다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썩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호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음모론적인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상위 5%, 그 다음에 95%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본 주식시장이랑 그냥 이 세상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상위 부자가 3%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아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대한전선에 뭐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대한전선에 투자한 KG스틸이라든지 이제 걔네 3%짜리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서로 내용을 아는. 그리고 중간에 10%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87%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10% 같은 사람들이 뭐요? 저희 같이 뭐 저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좀 영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네들이 아는 정보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난질 칠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데 투자해서, 아니면 사이클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나머지는 그냥 뭐요? 이거 좋다는데, 이거 괜찮다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돈을 투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10후 저는 이 사람 절대 될 수가 없고 요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뭐 요러한 시나리오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개미를 터는 구간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전환청구권 행사로 털 것 같은데 이건 뭐다 그냥 개미 털고 가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 뭘 봐야 되냐면 KG 스틸의 이 930만 주든 950만 주든 이 물량 자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기타 법인 물량이요. 기타 법인 물량.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때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만 확인된다. 그럼 대충 대략적으로 고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일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그냥 버티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건 간에 크게 뭐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요거 이해가 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고 있는데 반도체 LG전자 좀 올라오네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보면 LG전자 13% 올라가는데 이것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익절하긴 했는데 외국인 매수 꺾지는 않는다. 한번 봐라. 요런 부분들. 그쵸? 요 부분들 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자, 우리가 LG전자 어제 한 번 더 언급했는데 프로 상승 나와주네요. 일단은 제가 갑자기 이 말 왜 꺼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흐름을 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전선의 흐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눈에는 올리겠다예요. 보내겠다. 우리가 보낼 거야. 잘 봐. 보낼 거야. 보낼 건데 한번 흔들고 갈 수 있다. 뭐 이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흔든다라고 우리 이 차트에선 나오지 않죠. 우리가 흔들 거야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상방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 시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미리 빠졌다 갈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는 순간부터 얘네가 어떤 흔들기를 하건 간에 뭐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뭐요? 전력 사업에 대한 이 긍정적인 산업에 대한 전망이나 그 다음 대한전선의 실적에 대한 부분,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전선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던 간에 버틸 수 있다라는 원동력을 쥐어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한전선이 혹시나 흔들게 나온다? 과감하게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갈 겁니다. 제 평단은 12,000원, 13,000원부터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또 사고 분할 매도해서 평단이 지금 만원대 후반대입니다. 만원대 후반대인데 오히려 내려온다? 과감하게 더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대한전선 혹시나 미리미리 좀 내가 대응하고 준비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추가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 전달을 드릴 거고 나중에 진짜 매도해야 될 때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010-845-9501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언급드린 이유가 간단합니다. 추세 자체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버텨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뭐요? 추세 꺾이지 않는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요? 핵심은 로봇 사업 쪽에서 부각을 못 나타내고 있지만 젊은 인력과 엔지니어 아마 50대 인원 희망퇴시키고 대거 채용 중일 거다. 이거에 대한 뭐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상력도 중요하고요. 진짜 실적이 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제 경험상 갈자리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경험의 차이예요. 내가 주식을 처음 하고 대한전선에 대해 공부를 좋아 보여 샀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회사가 문제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가기 전에 흔들고 가는구나. 왜? 상승하기 전에 흔들고 가는 패턴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대장으로 보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상승 전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 가요. 흔들고 간단 말이에요. 흔들고.
보시면 얘도 진짜 많이 오를 때 여기 3만원대부터 뭐야? 갑자기 밑으로 미친듯이 흔들었죠. 미친듯이 흔들고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도 뭐요? 마이너스 15% 흔들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 구간에서 흔들기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흔들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건 간에 제가 봤을 땐 이 AI라는 큰 틀에서의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뭐 대한전선 뭐 불안하셨다라고 하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버텨보셔라 라고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수매 타점은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절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게 영상 잘 올려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재미없고 팔고 싶을 때가 더 버텨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짜 더 사고 싶을 때는요. 더 사고 싶을 땐 참아야 되고요. 진짜 팔고 싶을 때 뭐 해야 된다? 팔고 싶을 때 사야 되고요. 아, 팔까 말까 할 때는 팔아야 돼요. 반만 팔아야 된다. 이해했죠? 내가 더 사고 싶을 때는 오히려 기다려야 되고 진짜 팔고 싶을 때는 사야 되고 팔까 말까 고민될 때는 2분의 1만 팔면 된다. 근데 지금 구간도 팔까 말까 고민되는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또는 되게 팔고 싶은 자리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고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80% 될 것 같아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이럴수록 가는 종목을 버티셔야 됩니다. 변동성 나오더라도 버텨야 되고 요거 내려가 혹시나 변동성 나오면 매수 타이밍 올라갔을 때 매수 타이밍 요거에 대한 부분 대안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우주항공 관련돼서 세트레가이라고 있죠. 이거 4, 5만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20만원 갔어요. 뭐 4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 26년도 하반기 때 오픈 AI 또 뭐가 있죠? 상장이 있죠. 오픈 AI 상장.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관련주.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서 오픈 AI 관련주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제가 한번 과거에 우주항공 관련주 설명드렸던 거 쭉 보여드리면서 오픈AI 관련주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AI 관련주가 또 뭐냐면은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레가이에요. 세트레가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라의 주가 얼마죠?
주가 얼마죠? 22만 4천 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 I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 I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 I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뭐요?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 부분 자체가 뭐다?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뭐다?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뭐 했어요?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식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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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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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좀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 밑에 또 흔들어주고, 뭐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뭐요?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곧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오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 번호로 오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845-9501 이쪽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